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전략 세워볼 텐데요.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어떤 종목을 살펴볼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부터 바로 선정해 주신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바로 화장품 섹터를 주셨습니다. 자, 화장품 섹터 실적이나 수출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어요. 시장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뭘 봐야 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화장품 섹터들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종목마다 아마 관심 종목에 한두 종목은 다 들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화장품 섹터들을 이제 이런 오늘과 같은 좀 급락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화장품 종목분들을 차트나 이제 시세를 봤을 때 생각보다 좀 견조한데라는 느낌을 아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나빴을 때 화장품 섹터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시장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빠진 건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다시 바닥을 잡고 얼마까지 다시 반등을 줄지 이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 반등을 줄 때 화장품주들이 시장에서 지금 많이 빠진 것 대비해서 덜 빠졌는데 더 좋을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주춤할지 그 부분 판단을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섣불리 현금 있는 걸로 어떤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 안에서 시장이 반등을 줬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정적으로 반등 나는 종목을 더 사는 전략이 제일 좋은 전략이고 신규 종목을 사는 종목은 그렇게 합리적인 전략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화장품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종목 정도는 괜찮은 느낌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몇 종목 정도. 그래서 한번 좀 첫 번째 섹터를 골라봤고요. 일단 최근에 나온 팩트 한번 좀 몇 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쪽에서 화장품 시장이 이제 좀 작아지면서 일단 매출이 줄어들면서 미국 쪽 시장이 가장 큰 수출 국가로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유럽이 미국을 제쳤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왔죠. 일단 중남미 쪽 수출액도 이제 130% 정도 일단 크게 늘은 상황이고 일단 최근에 이제 브라질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언론 보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좀 업데이트된 부분 좀 살펴보면 이제 브라질 화장품 협회나 이제 남미 최대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죠. 이제 메르카도 리브레를 이제 중소기업청이 방문을 해서 어떤 한국 이제 중소기업 화장품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다. 이건 단기간에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글로벌 3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브라질에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화장품주들 지금 모든 종목군들이 빠져서 밸류 부담이 상당히 낮아지긴 했지만 화장품주들은 그래도 어떤 실적 대비해서 어떤 그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아직도 어필 가능하기 때문에 화장품주들 신규 매수는 그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업종이 그래도 화장품이고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오고 지금 조정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는 좀 접근해 볼 만한 오늘도 상당히 견조한 화장품 업종의 흐름인데요. 자, 그러면 화장품주들 종목을 몇 개 볼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LG생활건강을 네. 증권사에서 추천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단 한 번도 LG생활건강을 목표가 하향 아니면 목표 투자 의견 하향 이런 리포트는 제가 봤어도 LG생활건강이 추천주로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LG생활건강은 3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오르는 기업이죠. 170만 원까지 오르다가 25만 원까지 좀 다시 빠져서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나온 부분 사실 미국 같은 기업은 온라인이 20%고 오프라인이 80%예요. 화장품 판매 비중으로 봤을 때. 그래서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온라인보다도 오프라인 월마트나 이런 기업들을 이런 쪽을 굉장히 좀 많이 컨택을 좀 하는 거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페이스샵 브랜드가 이제 미국 월마트 1,600곳의 오프라인 매장 이제 입점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실적 기대치가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큰 의미는 좀 받기 힘들죠. 네. 근데 하지만 하반기 쪽에서는 LG생활건강이
여러 가지 측면을 이제 분석 정리했을 때 하반기는 그래도 뭐 기존의 24년도, 5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이제 토탈을 봤을 때는 한 3,9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1,700억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쪽에 분발한다라고 하면은 작년 대비해서 더블 이상 좀 영업이익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뭐 입지전적인 입지가 뭐 뚜렷한 그런 기업이죠. 네. 펌텍코리아 용기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네. 과거 이제 펌텍코리아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스테 화장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려서 쓰는 화장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나와서 눈 밑에 바르는 거. 그거 유행했을 때 그거 어디가 만드는 거냐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펌텍코리아가 만드는 거다라고 해서 그때 좀 조명을 좀 받았죠. 4월 달에 역대 최대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4월 달에 수주 받은 것의 매출이 이제 언제 나타나는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2분기에 나오겠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보통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현재 하나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수주를 받는 것보다 생산량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던 어떤 섹터들을 좀 보면 이 펌텍코리아도 지금 굉장히 그 공장 증설에 진심인 상황이긴 한데 수주 받은 것보다 생산량이 너무 못 따라가서 일단 캐파를 확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뭐 기대치 이상 나올 것은 당연하고 1분기는 실적이 좀 안 나왔는데 그게 해소가 됐죠. 왜 어떤 부분이냐면 공장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4공장을 이전을 하는데 그게 좀 약간 마무리가 좀 안 돼서 1분기 때 생산량이 좀 못 따라가는데 2분기에는 이제 생산 차질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1분기 때 못 올랐던 주가를 이제 2분기 때 마저 합쳐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실적과 주가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펌텍코리아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 하나 알려주셨고 LG생활건강이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뭐 소외되고 소외되다 못해 최대로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긴 한데 LG생활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뭔가 내부에 변화가 있다라는 뭐 반증이기도 하겠죠. LG생활건강도 함께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화장품주 중에? 기존의 왕이었었는데 지금 왕자를 좀 약간 내줬죠. 다시 한번 왕자를 찾아올 수 있는 종목이 코스맥스인데 코스맥스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지금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일단은 뭐 미국, 유럽, 중동, 일본 쪽 치중하는 사이에 코스맥스는 그래도 아직도 중국의 좀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하죠. 뭐 중국의 인디 브랜드가 워낙 많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중국이 좀 소비가 좀 약간 부진하면서 코스맥스 실적도 좀 약간 부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실적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죠. 이미 그런 부분들은 우려감이었었는데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우리가 보통 코스맥스가 좋냐, 한국콜마가 좋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매출은 한국콜마는 이제 HK 이노엔에 있으니까 확실히 한국콜마 높긴 한데 화장품만 보면 뭐 사실 비교 대상은 아니죠. 코스맥스가 훨씬 큽니다. 한국콜마 올해 시초가와 1월 2일 첫 거래 기준가와 얼마 전에 고점을 비교를 하면 100%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코스맥스는 오른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코스맥스의 밸류 부담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 작년에도 워낙 좋았는데 올해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7%, 영업이익은 3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시장은 이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ODM 중에 하나 산다라고 하면 이제 코스맥스가 한국콜마 주식을 이제 주가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가격적인 전략은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맥스까지 제 화장품주들 한번 지금 전반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앞으로의 업황이 나쁘지 않을 것들로 포트를 한번 잘 조정해보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들 돈 되는 섹터 첫 번째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근호 의원의 선택은 바로 식품주를 주셨습니다. 음식료 업종을 주셨는데 뭐 이것도 뭐 시장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
뭐 방어 섹터의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실적주로서의 선택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선택이셨어요? 두 개가 한 반반 정도 섞여 있다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식품주들을 따로 뭐 이렇게 모멘텀이 이런 것 때문에 생길 것이다라고 설명드리는 것은 뭐 사실 큰 부분은 없긴 합니다만은 식품주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주들을 뭐 포트폴리오에 꼭 담자 이런 이런 부분보다도 네. 어떤 식품주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한번 좀 살펴보자 이런 개념으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그러면은 종목 좀 몇 개 볼까요? 어떤 종목 유심히 보고 계세요? 동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커피 믹스로는 뭐 당연히 뭐 7, 8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삼성전자 이병철 회장이 평생의 은인으로 삼고 있는 분이 바로 동서식품 김재명 명예회장이죠. 일단 뭐 국내 식품 중에 어떤 것들이 많이 팔리냐, 뭐 만두가 많이 팔린다, 아니면 뭐 과거에는 김밥, 냉동김밥이 수출이 많이 됐다, 아이스크림이다,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식품 중에서 그 수출 3위가 바로 커피거든요. 이제 믹스 커피, 뭐 아니면 캔 커피, 아니면 컵커피 이런 건데. 이게 이제 3억 8천만 달러나 1년에 팔리고 있는데 동서는 수출을 안 하죠. 일단은 몬델리즈와 이제 50대 50으로 동서식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몬델리즈가 이제 커피 사업을 하는 한 뭐 외국에 진출 안 하겠다 이런 계약이었었는데 몬델리즈 커피 팔았죠. 이제 수출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디야는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커피 믹스를 이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일단은 뭐 동서식품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지금 커피 믹스에 관련된 성장률이 뭐 저조하다. 뭐 이미 찼으니까 사실 성장은 할 수는 없겠죠. 최근에는 이제 커피 믹스뿐만이 아니라 이 캡슐 커피 쪽으로 일단은 좀 퍼포먼스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거의 안 다루는 종목인데 롯데 웰푸드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인도 공장에서 우리가 보통 초코파이 하면은 뭐 오리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인도에서 롯데 이 웰푸드가 만드는 롯데 초코파이가 뭐 연매출이 1,000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들. 최근에 오정세 씨가 굉장히 좀 많이 뜨고 있는데 오정세 씨 또 모델로 발탁을 해서 기안84도 마찬가지죠. 이 브랜드들이 최근에 이제 폭발적인 또 흥행도 하고 있어서 거래량은 굉장히 없습니다만은 그래 롯데 웰푸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음식료 식품 업종에서 탑픽 종목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거 고르셨어요? 지금 수급으로 보나 아니면 저점에서 가격 메리트로 보나 농심이 지금 수급이 굉장히 농심.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HTS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농심 한번 살펴보시면 이거 보통 수급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삼양식품이랑 잠깐 비교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이 농심 대비해서 지금 시총이 4배가 많습니다. 농심 2조 원대, 삼양식품 8조 원대죠. 일단 매출 기준으로는 농심이 50%가 삼양식품보다 더 많아요. 근데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뭐 사실 말이 달라지죠. 삼양식품이 농심보다 영업이익이 3배가 더 300%가 더 셉니다. 왜 이제 시총이 더 높은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이제 가격 전략할게요. 식품 기업들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가격 인상이 되겠죠. 최근에 농심 라면 가격 올리고 있어요. 일단 뭐 용기면이라고 얘기하는 사발면 기준으로 한 6%, 그 다음에 과자는 한 5.5% 일단 가격 인상을 했고. 다음 달 1일부터죠. 일단 신라면 동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이런 뭐 용기면이나 뭐 스낵 같은 경우 가격 인상으로서 매출과 영업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뭐 매수가나 현재가 워낙에 지금 주가가 하향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없죠. 목표가는 45만 원, 손절가는 35만 원으로 딱딱 끊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농심의 수급이 최근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투자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